오늘 이곳에서 움직이는 얘기들이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화요일쯤 비대위원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이준석 대표 퇴출 초읽기 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처분 신청해본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 안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나버린다. 논쟁을 삼지 마라. 윤리 재심하는 것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재심하려고 하냐. 그런 짓도 하지 마라. 그냥 자명하시는 게 옳다. 사법 절차에만 집중을 하세요. 내가 그래 조언을 했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대표로 취임을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소위 익숙지 못한 좀 행동을 보이는 어떤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서로 좀 감싸고 해가지고서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일단 여러 얘기, 최근까지도 비교적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인물들 얘기 중에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SNS에 여러 글을 썼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중재하기로 했으나 그만두기로 했다. 지금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성숙해져라.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고 홍 시장도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들,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 이 세 분들은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 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죠. 특히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준성맘이라고까지 알려질 정도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많은 또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당 대표와 대통령이 있으면 예전에 이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이 이중 권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당 대표는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조화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당 대표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은 비판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이제 이런 여권의 권력구조상을 볼 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싸워버리는 이 국면이 되면 더 이상의 여권에서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오늘 손절한 이유도 이거는 선을 넘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동안 사실은 최고위원 사퇴도 안 하면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하다가 이제 대표 사퇴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보면 이제 당이냐 이준석이냐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당을 선택하는 대통령과 당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고 이준석 대표는 고립되어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포용적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본인도 극도에 몰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기 홍준표 의원의 SNS를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를 연상시킨다. 최근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 5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과거 2017년이 생각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동의하세요?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거 좀 보태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임기가 중반이 넘어서 거의 후반부에 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또 다른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된 임기 초반 중에 초반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 그리고 일을 해보라고 국민들이 뽑아줘서 선출된 정부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당정 관계를 잘 정상화시켜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건데 당대표와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과 계속 싸우고 불씨가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의 과다를 떠나서 또 책임의 선우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하게는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전반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상임위원회 오늘 열리고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 열리면 비대위로 속도감 있게 갈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갔다면 뭐 좋았겠지만 이미 그건 이제 강 건너 지나간 것이 되었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중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더 크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지lik당 싸움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절차상 문제나 해석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좀 더 대승적으로 좀 더 대범하게 이 사태를 자기 스스로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더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만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당분간 미국에서 사회과학 공부해라, 좀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조언까지 했다는데 글쎄요, 뭐 홍준표, 정미경, 김종인 이 세 사람이 뭐 각기 다른 뭐 톤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우군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이제 퇴로가 봉쇄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로 간다라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나더라도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할 이제 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 이준석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당과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이제 부담을 주는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이 동의하는 어떤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켜보는 국민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보다는 저렇게까지 사감을 드러내면 앞으로 어떻게 이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나,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좀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오늘 홍준표, 정미경, 더더군다나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이 대변인으로 선발된 박민영 대변인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 그렇다면 개인 이준석의 어떤 사감을 접고 전체가 이 국정 운영의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무게의 균형추가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개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억울한 것을 동의해주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성숙해져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마지막 글은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일단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요.